예도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니체 즐거운 학문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니체의 1차 자료 강의는 예도TV만의 어떤 독특성이죠. 그죠?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수가 들어옵니다. 예도가 볼 때는 끝까지 오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많죠, 상당히. 그죠?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유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의 노동의 대가죠. 그죠? 자발적 수업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니체가 이 작품에 갈호를 치고 1887년에 붙였던 라가이아 쉔자라고 하는 이 쉔자는 독일어의 비션샤프트, 학문이나 학이나 지식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쉔자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잘 보면은 영어의 사이언스야, 그죠? 불어의 시영스, 라틴어의 스키엔치아 정도 되는데요. 사이언스는 과학인데, 즐거운 과학, 코미디죠, 그죠? 이 쉔자는 시집기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은 다양한 종교 전통의 지혜 문학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잠언과 시, 경구 이런 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있어서 전도서, 잠언, 욥기, 시편, 경구와 시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쉔자는 시집기뿐만 아니라 지혜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슐레이는 그죠? 지혜란 뜻인데 그 어원은 마샬에서 온 겁니다. 규례와 법도.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준, 야훼가 준 계명인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니체는 이 지혜 문학과 같이 가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문학적으로 볼 때 니체의 이 즐거운 학문, 이뿐만 아니라 니체의 다른 작품들 역시도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지혜 문학과 어느 정도 글 쓰는 방식이나 문학적 표현, 이런 것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경구로 글을 쓴다는 것, 시로 글을 쓴다는 것. 그래서 지혜 문학의 주제는 역시 삶이에요.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죠?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어떤 지혜로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런데 니체와 유대 전통의 지혜 문학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 전통의 지혜 문학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규례와 법도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문학의 큰 집이 야훼를 두려워하는 이것으로 수렴되고 이것으로 토대가 지어져서 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니체의 지혜 문학, 다시 말하면 즐거운 지혜라고 하는 라가이아 쉔자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진리의 원천, 지혜의 원천, 삶의 셈, 그것과는 다르게 간다. 니체의 지혜의 집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신이 준 계명, 규례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집을 짓는다. 이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언제나 해체될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또다시 그 헝겊 조각들을, 그죠? 아니면 그 파편들을 모아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니체의 지혜의 집은 뭐예요? 결코 신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통일성을 얻을 수 없다. 니체의 지혜 문학 역시도, 즐거운 학문 역시도, 즐거운 시집기 역시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삶의 의미를 다루고, 그죠? 거기서 나타나는 지혜의 샘물은, 그죠? 역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힘, 힘의 의지에 근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의 의지는 결코 이 니체의 텍스트를 하나로 모으는 어떤 통일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하여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파편화되어서, 그죠?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붙잡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코식으로 말하면 모래사장에 그려진 그 얼굴은 파도가 칠 때마다 지워지는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힘의 의지 역시도 정말 한두 가지의 뜻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 재미있죠, 그죠? 자, 이제 니체가 87년도에 붙인 두 번째 판의 서문부터 출발합니다. 폴 레데쭈얼 츠바이텐 아우스가베. 두 번째 판에 붙인 서문 1. 자,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디젠 부허 투트 필라이트 니트 누얼 아인의 폴 레드 노트. 독일어에서 투는 거죠. 뭐뭐를 하다, 행하다 란 뜻이 기본 뜻이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자동사로 썼을 때 충분하다, 작용하다, 효력이 있다,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는 후자로 쓰인 거죠, 그죠? 아마도 이 책의 하나의 서문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무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서문을 갖고 이 책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충분치 않다. 효력이 없다. 쓸모가 없다. 운트 그리고 쭌레츠트 결국 분립의 인물로 der Zweifel bestehen auf jemand ohne etwas Ähnliches erlebt zu haben, dem Erlebnis dieses Buches durch Verleden näher gebracht werden kan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것을 체험하지 않고도 어느 누군가가 이 책의 체험에 서문을 통하여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의심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의 서문에서 의심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니체는 의심의 해석학자입니다. 이 말은 서문을 읽고 니체 자신이 피와 몸으로 체험한 이 작품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섣부른 코미디다 이 말. 그렇잖아, 그죠?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의 셈이 서문 하나를 읽고 아, 이거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긴다 이 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정말 엄청난 의심을 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거에다가 니체가 강조해놨어. 체험. 독일어에서 예전에 딜타이 강의할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체험은 삶의 경험, 몸으로 한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삶의 경험, 체험. 그래서 독일어에서 렘니스,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긴 과정에서, 그죠? 거기에서 체험을 통하여, 삶의 깨달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이런 것을 어떻게 서문만 읽고 이 체험에 접근했다라고 말한다? 어? 자기는 체험하지도 않고 코미디라. Es scheint in der Sprache des Taubins geschrieben. 자, 그래서 이것은 봄바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 즐거운 낭. 이것은 봄바람의 언어, 타우빈트, 이슬의 언어, 얼음장 같은 겨울에 엄동소란을 녹이는 봄바람의 언어로 쓰여진 거야. 이거는 재미있죠, 그죠? 타우빈트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부르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참 글을 정말 독특하게 쓰죠, 그죠? Es ist Wiebelmut und Ruhe, Widerspruch, Aprilwetter darin.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위벌무트, 들떠있음, 신이 나서 들떠있는 이런 게 들어있고, 운루어,
불안, 비들슈프루프, 모순, 그리고 아프릴 베터, 4월의 날씨, 변덕스러운 봄 날씨죠. 이 4월의 날씨의 특징이 들어있다. 그래서 들떠서 신이 나서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변덕을 부리는 날씨.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 조다스, 그래서 만 베슈텐디히 에벤조 안디 네오데스 빈털스 알스 안된 지크 위벌된 빈털 게만트 비얼트 델 콤트 콤멘 무스 필라이트 숀게 콤멘 이스트. 그래서 사람들은 오고 있으며 반드시 와야만 하며 아마도 이미 왔음에 틀림없는 그 겨울에 가까움, 그리고 그 겨울에 대한 승리를 기억하도록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 말.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오고 있으며, 그리고 와야만 되면 아마도 이미 왔을 그 겨울에 가까움, 그러나 겨울에 대한 승리, 된 지크, 위벌된 빈털, 그 겨울에 대한 승리에 대한 경고음을 듣게 될 거다 이 말. 이게 니체야 여러분. 그래, 1차자로는 수준이 달라, 그죠? 겨울이 가까워왔다. 삶의 어떤 긴 아픔과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승리의 순간이 온다. 실제로 니체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그죠? 70년대 중후반에 엄청난 몸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위장이 탈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천직으로 때로는 여겼던, 천직으로 여기진 않았을 것 같아. 이 자유인이 교수라는 그 직업에 매여 있는 사람이겠어요? 니체가? 어떻게 보면 니체랑 안 맞았죠, 그죠? 몸이 안 아팠다고 하더라도 교수직을 그만둘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것은 천성적인 어떤 질병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죠? 아주 일찍, 니체가 정말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잖아. 그리고 이 겨울과 같은 몸의 수심이, 그죠? 니체를 모든 것을 중단하게 하고 남쪽 나라로, 남유럽으로, 프로방스 지방으로 요양을 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니체는 아침노를 쓸 시기부터, 그죠? 80년대부터 이제 몸에 잠깐의 회복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 시기에 쓴 거예요. 여기서 즐거운이라는 뜻은 이런 것도 담고 있다라고, 이런 의미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죠.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될 정도. 휴직계를 내고 결국은 학교를 떠나잖아, 그죠. 이게 니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승리감을 느끼면서 쓴 게 바로 즐거운 학문이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Dankbarkeit strömt fortwährend aus, als ob eben das unerwartete geschehen sei. Die Dankbarkeit eines Genezenden. 자, 마치 바로 예기치 않은 어떤 것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 als ob, 영어의 as if죠.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것, 예기치 않았던 것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 감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니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니체 자신의 실존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로서 니체와 같이 자기의 실존의 경험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는 철학자가 몇 명 돼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를 읽을 때 그 강렬한 파토스를 더 느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들어간 거야. 몸과 피의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 아이네스 게네젠된 회복하는 자의 감사인 거예요. 회복하는 자. 어떤 몸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온 몸이 탈구되는 경험과 같아.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고통, 여러분. 그런 경험으로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거야, 이것은.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자의, 독일어로 보면은 감사한 거야,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die Genesung war dieses unerwartete, 이 회복은 가장 예기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니체가 내가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 이런 겨울의 시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거기로부터 이제 회복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갑자기 니체를 찾아온, 니체를 갑자기 엄습한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재미있죠, 그죠? 프레일리히어 위션샤프트, 즐거운 학문. 책 제목이죠, 그죠? 다스, 이것은 베도이테트 디 자투르날리엔 아이네스 가이스테스, 어떤 정신의 사투르누스 축제를 의미한다. 사투르누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 씨 뿌리는 자야. 그래서 다산의 신이고 농경의 신인 거예요. 특히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로부터 이것을 재해석해요. 그죠? 사투르누스 축제를 12월 17일부터 23일
동지까지 열게 되는데, 이때 긴 겨울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 다산과 풍요를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가면을 쓰고 낭교 파티를 벌이면서 오르기아죠, 그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랑 연결되는 거야. 니체의 세계에서 디오니소스는 정말 중요하잖아. 사투르누스도 그런 의미일 거야. 그 파티가 일어나면서 다산, 그리고 풍요를 노래하면서 춤추는 그 축제, 겨울의 축제, 농경제죠, 그죠? 농사의 신을 기리면서 실제 땅이 풍요를 맺기를 기다리는 겨울의 엄동소란을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니체의 삶의 실존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학문은 이런 정신의 사투르누스 축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뭔가 하면은 관계대명사 대얼, 정신을 의미하죠, 그죠? 자, 이 정신은 대얼 아이는 풀리트 바렌 랑엔 두루크 게돌디히 비들슈탄된 하트, 무서울 정도로 긴 압박에 인내심을 갖고 저항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겨울의 그 차가움을 병든 사람, 니체와 같이 몸이 정말 아파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루를 지낸다는 건 그죠? 엄청난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겨울의 밤을 지속적으로 그 고통의 압박에 저항하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상상이 가죠,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길고 무서운 압박에 저항했는가 하면은 게돌디히 인내심을 갖고 슈트랭 엄격하게 칼트 때로는 냉정하게 차갑게 온의 지히쭈 운털베얼펜 결코 굴복하지 않으면서 아벌 그러나 온의 호프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그죠? 이 아픔이 언제 나을까? 이 고통이 심하면 희망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고통으로부터 니체의 지혜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운트 그리고 대얼 정신을 받아요. 니체의 이 긴 문장에서 이런 걸 잡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신. 자, 그리고 대얼 예츠트 이제 mit einem 말로 갑작스럽게 폰데얼 호프능 안게팔렘 비얼트 어떤 희망에 의해 엄습당하게 되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의 사투르누스 축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작품. 갑자기
어떤 희망에 의하여 사로잡히게 되는, 기습당하게 되는 그런 정신. 어떤 희망인가 하면은 폰데얼 호프는 아우프 게준트하이트, 건강에 대한 희망. 두 번째, 폰데얼 트룬켄하이트 데얼 게네중, 회복의 술 취함에 대한 희망. 회복에 도치겠죠. 그러니까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예기치 못했던 그 희망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래서 희망의 도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술 취한 것처럼 희망에 취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기분으로 이 작품을 썼다.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 즐거움은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자, 바스 분덜스.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Das dabei viel und viel Nimptiges und Nährisches ans Licht kommt. 자, 여기에서 많은 비이성적인 것과 바보와 같은 그런 것,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 빛으로 오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놀랍겠는가? 벌써 이성 철학이 무너지고 있어. 삶에는 이성은 정말 작은 역할을 합니다. 니체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문학은 그죠. 뭐 그 전에 문학 작품들도 이런 걸 보여줬어. 철학만이 이성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겼는데요. 이런 아픔과 삶의 체험에서는 비이성적인 것, 때로는 바보와 같이 어리석은 것, 이런 게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필, 묻, 빌리그, 젤틀리히카이트, 때로는 아주 많은 악의적인 그런 애정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데려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애정. 삶은 그래서 애정이라고 다 선한 애정, 코미디죠, 그죠? 얼마나 복잡한데 인간이. 그리고 젤푸스트, 심지어 아우프 프로블레머 페얼 슈벤데트,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비이성적인 것과 바보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악의적인 그런 애정과 같은 것, 그런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가 하면은 Die ein Stahilites Verhaben, 가시가 숭숭 돋은 그런, 여러분들 짐승들의 어떤 가죽 알죠? 털, 모피. 그런데 그 모피에는 가시가 막 돋쳐 있어요. 인생에는 이런 부드러운 모피와 같이 다가오지만 가시 돋친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걸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 Und 그리고 nicht danach angetan sind,
gelibkost und gelockt zu werden. 애무를 받거나 유혹을 받는 쪽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에 천착하여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야. 니체가 만약에 애무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경험만 했다면 이런 세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가시돋친 모피와 같은 옷을 입은 인생의 그런 문제들,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우정에도 그래요.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디스 간체 부후. 그래서 이 전체 책은 ist eben nicht als eine Lustbarkeit nach langer Entbehrung und Ohnmacht, 오랜 결핍과 무기력함 이후에 오는 축제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전체 책은 긴 결핍과 무기력을 견뎌낸 이후에 오는 축제와 같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이 작품. 그리고 Das Frohlocken des wiederkehrenden Kraft, 회귀하는 힘의 환호성과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것과 같은 다시 되돌아오는 힘의 크라프트, 환호성인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des neu erwachten Glaubens an ein Morgen und Übermorgen, 내일과 모레에 대한 새롭게 일깨워진 신앙의 환호성이며, 그리고 des plötzlichen Gefühls und Vollgefühls von Zukunft, 미래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정과 예감의 환호성이며, von nahen Abenteuern, 가까이 다가온 모험들의 감정과 예감의 환호성인 거예요. 그리고 von wieder offenen Meeren, 다시 열려진 바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정과 예감에 대한 환호성. 바다가 고통을 겪고 나서 정말 힘든 고통, 죽음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하는 고통, 그런 고통이 지난 이후에 정말 다시 열려지는 바다의 지평선을 사유해봐, 여러분. 그런 바다의 넓음과 깊이, 평안과, 때로는 니체로 하여금 미래 철학을 기획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지평선을 여러분들이 사유해야. 이런 바다에 대한 예감의 환호성이, 정말 깊이가 있죠. 서문. 그래서 다시 열려진 바다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 비들 에어라우프텐 비들 게글라우프텐 찔렌 다시 허락되고 다시 믿어진 목표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정과 예감의 환호성인 거야, 여러분. 엄청나죠, 그죠? 목표가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의 목표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인생이 나의 삶의 목표를 설정했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런 목표는 불가능하고 잊어버렸어. 어느 순간 다시 열려진 바다와 함께 드러나는 그 목표는 뭐예요? 다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허락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 즐거운 학문 니체는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참.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Und was lag nunmehr alles hinter mir? 이제 이 모든 것은 나의 뒤에 놓여 있노라.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체험으로서 내 뒤에 놓여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경험에 근거하여 나는 이제 피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문학 작가의 글쓰기도 처음에서 나오죠, 그죠? 처음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자는 그죠? 글쓰기를 하더라도 독자가 모르는 것 같지만 쇼하고 있네 이래 되는 거지. 니 대가리에서 무슨 글이 나오겠냐. 그래서 처음이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든 문인이든 소설을 쓰든 어떤 글을 쓰든 간에 모든 글은 처음이 무르익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나를 불러야 돼. 내가 중성이 돼야 글을 쓸 수 있어요. 블랑쇼의 말처럼. 주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글이 나오는 거예요. 디제스 슈틱 비스트. 한 부분의 사막. 사막의 한 지역과 같은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엘셰풍, 기진맥진, 녹초가 됨. 다 니체의 경험이죠, 그죠? 그리고 운글라우베, 불신앙. 때로는 삶을 믿지 못해. 정말 미묘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극복해도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Der Eijung mitten in der Jugend. 젊은 시절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얼음장과 같은 차가움. 이런 걸 경험한다. 그리고 Dieses ein Geschlag, ein geschaltet Greisentum an unrechter Stelle. 부적절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장소에 삽입된, einschalten, 삽입하다, 끼워넣다, 삽입된 노년기. 노년을 젊은 시기에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노년의 젊은 시기의 열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년기의 성숙화, 때로는 힘없음, 권태, 이런 것, 때로는 깊은 지혜도 되죠. 제대로 된 장소에 삽입된 게 아니에요. 부적절한 장소에 끼워 넣어진 그런 노년기. 디저 티라나이데스 슈멜제스 위벌보텐 노호 드루히티 티라나이데스 슈톨제스. 자, 어떤 자부심의 폭정을 통하여 능가되는 고통의 이러한 폭정.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고통이 있어.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나도 모르게 나의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것을 통하여 이 고통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 자부심과 자존심, 슈톨츠. 이건 뭔가 하면은, Die Folgerungen des Schmerzes ablehnte und Folgerungen sind Tröstungen. 고통의 결과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인 거예요. 이 결과는 대개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 니체는. 이런 위로를 거부할 수 있는 니체의 초인과 같은 자부심. 이것에 의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을 넘어서고 그 고통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표현돼 있어. 그래서 고통의 결과, 위로를 주는 결과를 거부하는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던 거야. 니체의 삶은 이걸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초인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se radikale Vereinsamung als Notwehr gegen eine krankhaft hellseherische gewordene Menschenverachtung. 때로는 병적으로 천리안과 같은 통찰을 가진 인간에 대한 경멸, 깊은 통찰, 예리한 통찰, 병적으로. 그래서 이 통찰을 갖고 니체는 어떻게 보면 그죠? 정신분석학자보다 더 정신분석학자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무의식을 보는 그 능력이 그죠? 정말 이거는 어떤 뭐 학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학자 10,000명을 갖다 놔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니체로 논문이 나온 게 그게 한두 개겠어요. 수천, 수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썩고 있는 거지 뭐.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유에 의해서 다른 대가들이 쓴 것까지 합치면요,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무한대. 병적으로 예민한 통찰을 가진 인간의 경멸에 대한 어떤 방어로서 철저한 고독,
니체는 이런 고독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 본능으로서 나타나는 철저한 라디칼로 별 아인자 없는 고독, 이런 걸 경험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디저 그룬트 제철리혀 아인슈렌쿵 아우프 다스 비터러 헤얼버 베투엔더 데얼 에얼 캔트니스. 인식의 어떤 신랄함, 고통스러움, 쓰라림, 이런 거죠, 그죠? 인식의 쓰라림, 인식의 떨붐, 헤얼버, 인식의 고통, 이런 것들에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제한시키는 거. 이걸 피하지 않아요, 니체는. 이런 떨붐과 쓰라림과 고통의 어떤 삶의 원칙적 다이아를 맞추고, 그죠? 이 고통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로글을 쓰는 거야. 대가리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지데얼 에클 페얼 올드네터, 어떤 구토나 욕지기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처방한 거예요. 어떤 구토인가 하면은 이걸 의역하면은 낭만주의적 구토야. 낭만주의적 구토. 이런 정도로 니체는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자라투스트라의 탄생, 실바플라나에서 영혼에게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어떤 구통가 하면은 에클, 데얼, 아우스아이널, 운폴치티겐, 가이스티겐, 디에트 운트 펠베농, 만하이스트 지 로만틱, 알멜리히 개박센 발. 자, 부주의한 정신적인 식이요법과 때로는 버릇없이 키운다는 거. 별배는 응석바지지 뭐. 부주의한 정신적 식이요법과 응석바지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낭만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라나왔던 그런 구토,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삶의 체험 안으로 녹여서, 그리고 몰락하여 다시 저쪽으로 가면서, 그죠? 자기를 극복해가는 초인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게 니체야, 여러분. 자, 벨미얼 다스 알레스 나하 필렌 켄터. 누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나를 뒤따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들도 체험했으면 나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겠는가? 몇 명이나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별 에스 아블 켄터. 그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자는 비얼드 미얼 지혈 로호 메얼
zu guter halten als etwas Torheit, aus Gelassenheit, fröhlicher Wissenschaft.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자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어리석음, 토르하이트, 아우스겔라센하이트, 자유분방함, 그리고 즐거운 학문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를 따라 이 체험을 경험한 자는 니체의 자유분방함, 어리석음까지도, 그래서 즐거운 학문까지도 유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려하고 참작하게 될 거다, 이 말. 재미있죠, 그죠? 쭌바이슈필, 예를 들어서 디 한트폴 리들, 한웅큼의 노래들, 이건 시야, 여러분. 이 작품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시가 붙어 있잖아. 한웅큼의 노래들, 어떤 노래인가 하면 벨셔, 덴 부허 디스마 바이 게게벤 진트. 이번에 이 책에 붙여진, 덧붙여진 노래들, 이거는 뭐야? 뒤에 있는 포겔프라이 왕자의 노래들이니까요. 새로 덧붙여서 이 판을 쓰니까, 그죠? 쏙쏙 들어오죠. 이 노래들, 이건 역시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리들, 이 노래들은 in denen, 그 안에서 sich ein Dichter auf eine schwer verzeihliche Weise über alle Dichter lustig macht. 한 시인이 용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든 시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시인이 다른 모든 시인을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다. 니체지. 니체의 독특한 글쓰기. 니체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의 글쓰기에서 이러한 조롱과 해악과 광대직과 춤과 웃음, 비웃음, 신랄함, 이거 기본이야. 그죠? 그래서 시와 노래와 경구로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Es sind nicht nur die Dichter und ihre schönen lyrischen Gefühle, an denen dieser Widerstanden seine Bosheit auslassen muss. 이 다시 부활한 자, dieser Widerstanden, 이 다시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가 이 누구야? 니체지. 자라투스트라지. 이 다시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가 자신의 악의를 마구 쏟아내야만 하는 것은 이런 시인들과 이 시인들의 아름다운 서정적 감정만이 아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으면서. 그럼 뭐가 더 있는가 하면은 Beweis, was für ein Opfer er sich sucht. 그는 곧 다시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 자라투스트라, 니체, 디오니소스는 어떤 종류의 희생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종류의 희생제물을 찾고 있는지 누가 알리요? 두 번째, 바스피얼 아인 운티얼 폰 파로디셈 슈토프 인 키얼자 라이젠 비얼자. 어떤 종류의 괴물이 패러디의 재료로서 그를 자극할 것인지 누가 알리요? 더 엄청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괴물이.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신화 철학이, 문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게 숨어 있다. 여기 바로 나오네. 인키피트 트라게디아. 비극이 시작된다. 4부 마지막 잠언이죠. 그죠? 이 4부 마지막 잠언은 또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 처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미 예도와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었죠. 그죠? 이미 공부를 끝냈는데 그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잠언, 4부 마지막 잠언, 342번째 잠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일 앞쪽에 붙어 있는 잠언. 이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즐거운 학문은 중간에 있는 작품으로서 이 후기 작품의 출발점인 거야. 또 그런데 하이스트 에스 암 슐루스 디제스 베덴클리히 운 베덴클리햄 부헤스, 이러한 위험하고 미심쩍으며 주저치 않는 책의 결론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4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된다. 이건 또 라틴어로 쓴 거야. 그죠? 만자이 아우프 자인을 후트.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자를 눌러쓰고 경계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얼건트 에트바스 아우스 빈디히 슐림메스 운트 보스 하프테스 퀸디히트 지히 안. 어떤 최악의 것이, 그리고 최고로 악이 있는 어떤 것이 알려지고 있다. 조심해라. 마지막입니다. 인키피트 파로디아. 패러디가 시작된다. 이제 니체의 글쓰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패러디는 단순한 파로디아가 아닙니다.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패러디하고 있네, 이런 수준이 이거랑 완전 다르다고. 크게 보면 서구 문학과 서구 철학의 전통 안에 숨어 있었던 어떤 것을 끌고 와서 니체 자신만의 글쓰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파로디아겠지만, 이 글쓰기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어떤 그 이전에 앙시eng 레짐을 처단하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죠? 파로디아가 시작된다.
이것은 에세이스트 카인 쯔바이펠 의심의 여지가 없노라. 일부가 서문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주스